날이 추워서 그런지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외관부터 좀 느낌 있죠. 제가 이날 가보고 와, 이건 오붓하게 둘이 오기 딱이다 하는 그런 집이라 열심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위치는 상하이 시내의 시캉루, 여기에 위치한 곳이고요. 대로변 1층에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분위기 한번 볼까요? 제가 마냥 좋아라 하는 그런 누런 조명이고요. 원 테이블도 있고 안쪽에는 오픈 테이블이 이렇게 길다랗게 있습니다. 주방도 훤히 들여다 보여가지고 메뉴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한재미 하잖아요. 업장이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붐비지도 않고요. 안에 들어오면은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의 업장입니다. 오픈을 하고 여러 플랫폼에서 수상한 상패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这家是新中式2.0版，用的全部都是中国国内的食材。 식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용될 야채들, 감이랑 버섯, 부다핸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에 먹은 거는 디저트 3종 포함해가지고 인당 668위엔짜리 코스고요. 따로 단품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668위엔이면 하나로 10만원 좀 넘는 가격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소개할게요. 혹시 투명한 거 필요한다면 말씀하세요. 예, 괜찮아요. 예. 와, 대박인데? 시작을 하는데 셰프님이 한국말을 하셔가지고 엄청 놀랐었거든요. 한국인이 상하이 시내에 중식당을 갔는데 중국인 셰프가 한국말을 한다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먼저 식전빵으로 나온 내용물들을 보면은 만두, 꽃빵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국풍이에요. 이 집의 장르는 중국, 국내에 있는 식자재들로 다양하게 표현해낸 아무튼 그런 종류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국가나 지역 간의 요리들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식도 양식처럼 나오고 왜 한식도 그렇잖아요. 이건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양식에서도 동양 식재료나 요리 방식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있죠.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은 식재료 공수하기가 뭐 예전만큼 어렵지도 않고 또 물류도 다 받쳐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리업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수월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 셰프님 같은 경우에도 유럽 여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올리고 중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만의 스타일로 완성시킨 그런 메뉴가 있는 컬렉티브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두 분 다 애띄어 보이시는데 열정,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멋있더라고요. 두 번째 접시예요. 오른쪽 이거는 잡곡으로 만든 바삭한 칩이고요. 그 위에 다진 소고기랑 검은 콩, 파마산 치즈랑 고춧가루로 맛을 감미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각종 그 잡곡으로 만든 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깻잎이랑 은행 뭐 이런 것들을 만든 바삭한 칩이래요. 아까 그 재료 소개할 때 봤던 꽃감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해요. 그리고 산서로 만든 칩이랑 산서로 만든 젤리예요. 이 젤리 안에 과육은 들어가지 않고 그 즙으로 만든 거라서 보면 이렇게 상당히 투명한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채소로만 우려낸 스프고요. 안에 가리비도 들어가 있는데 생으로 먹어도 될 만한 높은 등급의 가리비가 들어갔다고 해요. 탕을 한 입 들이켜보면 단맛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단맛이 채소에서만 나온 그런 달콤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달콤한 그런 맛이 나고요. 아스파라거스도 들어가 있네요. 깔끔한 감칠맛이 인상적이었던 탕이에요. 이런 날씨에 이런 뜨끈한 탕은 무조건 옳죠. 이건 여기 대만 셰프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자주 해주셨다는 그런 메뉴래요. 신선한 노루궁뎅이 버섯, 그거랑 게유균 버섯, 그리고 꽃송이 버섯, 팽이버섯 이렇게 각종 신선한 버섯들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뿌려진 이 검은색 가루는 검은 느타리 버섯을 다시마랑 같이 우려내고 그걸 고체화시킨 다음에 갈아가지고 위에 뿌려진 거예요.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죠. 다시마 때문에 바다향도 있어서 그런지 맛도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그리고 이거 노루궁뎅이 버섯, 원래는 이게 이렇게 생긴 거랍니다. 진짜 궁뎅이 마냥 그렇게 생겼어요. 식감은 꼭 닭다리살 구워놓은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그리고 올라온 이번 접시는 일반 당근이랑 그리고 노란 당근, 오로지 당근으로만 만든 요리라고 해요. 숯불에 굽고 볶아 나온 당근, 당근으로 만든 퓨레, 그리고 당근으로 만든 칩까지 이 당근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는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말 당근이 다 했네요. 겨울철에 이런 뿌리줄기류의 채소들이 굉장히 달거든요. 그래서 천연적인 달콤함이랑 다양한 식감, 정말이지 이 단순한 당근만으로 이런 맛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만드는 과정도 얼마나 복잡했을지 짐작이 가는 그런 메뉴였어요.
지금까지 올라온 메뉴들을 보면 약간 비건스럽기도 하고 웰빙 식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쯤에 이렇게 육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어로 만든 메뉴예요. 만샹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타이저우나 닝보 같은 해안 도시에서 냉장고 같은 보존할 수 있는 설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식재료들을 바닷바람에 자연적으로 말리는 방식으로 보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건시킨 재료들이 맛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바닷바람에 말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업장에서 바닷가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방식인 바닷물에 염장을 하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훈연까지 해가지고 나온 그런 장어 요리입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워 나와가지고 얘도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장어예요. 有那个烟熏的感觉就很好吃，而且特别烫。 바삭하게 구워진 겉 표면에 숯향이랑 적당히 짭조름한 맛도 잘 느껴지고요. 이게 염장하고 건조 과정까지 하다 보니까 그 쫀쫀한 식감은 풍건시킨 거랑 굉장히 흡사해요. 일반적인 장어 맛이랑 식감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맛있어요. 곁들여진 거는 미나리랑 잣이 같이 있어요. 상하이에서 이 미나리 나오는 건 처음 봐가지고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깔린 소스는 프렌치에서 많이 사용되는 피시 소스랑 그리고 무죽도 깔려 있고요. 이건 소스만 따로 먹어도 될 만큼 소스 퀄리티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다음 접시는 우리의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 요리가 나와요. 비둘기를 그 프랑스 남부의 전통 방식인 콩피 방식으로 조리한 거지만 거기다 겨울에 잘 어울리는 장향을 베이스로 맛을 낸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곁들인 거는 이 원추리 나물. 이 시기에 대만에는 이 원추리 꽃이 만개하거든요. 여기 남자 셰프님이 대만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올라온 게 어느 정도 연관성도 있고 그 외에 목이버섯이랑 구기자, 대추 뭐 이런 것들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리지만 약재 같은 느낌도 드는 게 몸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보이는 투명한 이 젤리 같은 거는 비둘기 탕즙으로 만든 젤리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4일간 숙성된 비둘기 고기고요. 부다엔드를 뿌려가면서 숯불에 구워 나온 거라 불향이랑 그 부다엔드의 새콤한 맛이 막 뒤엉켜가지고 입안의 모든 신경세포를 깨워줍니다. 상당히 특이하게 맛있었어요. 然后因为冬天吃 그리고 이거는 닝샤 지역의 유명한 탄양 요리예요. 겨울철에 양고기는 더없이 좋은 보신 음식이죠. 양갈비 부위를 숯불에 구워 나온 거고요. 생선인 삼치로 만든 두부도 옆에 같이 있습니다. 생선이랑 양고기의 조합,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자에 고울 선자 그리고 생선 선자가 있잖아요. 이 선자의 왼쪽은 물고기 그리고 오른쪽은 양양자, 이게 합쳐지면 생선 선자가 되는데 이 생선과 양을 글씨마냥 이렇게 한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아래는 신장 지역의 무랑 그리고 양고기를 삶은 탕으로 지은 토실토실한 밥이 깔려 있고요. 밥이랑 같이 먹을 피클 같은 거랑 그리고 노란색 마요네즈 소스 같이 생긴 요거는 삼치로 만든 무스래요. 이걸 다 같이 비벼 먹는 거예요. 이게 이 코스의 유일한 밥입니다. 이렇게 메인 요리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디저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듯이 이 집 메뉴들을 보면은 큰 재료나 뭐 큰 메뉴는 없지만 하나같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열과 성의가 느껴지는 그런 코스입니다. 먹다 보면 이게 668위엔이면 좀 해자 코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메뉴나 분위기 그리고 음식 설명까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고요. 이런 독창성이 돋보이는 집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하이에서 오붓하게 데이트 디너로 잘 어울리는 그런 집 한번 소개해봤는데 이렇게 나쁘지 않죠? 한번 가셔서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